사회를 보게 된 조합 이사 장석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조합원님들 건강에는 모두 다 각자 좀 유의하시고 오늘 포럼이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입주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커뮤니티 시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아마 우리 검수사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또 의견도 더 추가로 개진해 주시면 설계팀에서 뭐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우리 성수 4지구가 전체적인 어디 성수주택 개발하는데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들 주시고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아주 좋은 작품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해 주신 우리 설계팀, 그 다음에 우리 임원님들,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 하여튼 오늘 준비해 주신 거 잘 경청해 주시고 오늘 준비가 되면 들으시고 혹시 이제 문의사항은 나중에 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질문해 주시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로 해서 우리 먼저 조합장님 인사 먼저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영보 조합장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정영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구청 인가가 났습니다. 저희 오늘 디자인 포럼을 앞두고 하나의 어떤 단계가 진행된 걸로 확인이 돼서 참 여러 걱정하신 조합원들 그리고 저희 임원진들도 한숨 돌리면서 이번 디자인 포럼을 자축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차 포럼에서 100명 가까운 조합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후에 시공사랑 설계사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이게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고서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성수사지구 조합원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 오면 되겠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성수사지구에 시공사 그리고 이제 설계사 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 직원들이 돌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략 상반기 그러니까 늦어도 6월 정도에 서울시와 이제 성동구청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저희가 10년 이상 기다린 그런 저희 정비 사업의 시발점이 되는 어떤 인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준비가 되면 바로 저희가 건축 심의에 들어갈 겁니다. 건축 심의안과 함께 작년에 새롭게 바뀌게 된 정비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번에 1차에서 잠시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빠졌지만 투트랙으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건축 심의가 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들어가도 되지만 지금 바뀐 법안에 따라서 건축 심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시공사 선정 작업, 즉 내역 작업이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산하기로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과 함께 6월달 그 정비계획 변경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이제 그 총회 날 시공사 그러니까 그 설계 회사랑 정비업체 변경이 같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달려나갈 저희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그 인가 이후에 그 서류가 어제 저희 법무사님과 함께 지금 절차에 들어갔고요. 일단 저희 이제 임원 변경 등기가 나야 됩니다. 임원 변경 등기가 나고 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사업자 변경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모든 저희 인허가 절차는 기본적인 그런 조합 집행부 변경이 다 끝나게 됩니다. 즉시 바로 이사회에 공고를 하고 이사회 준비는 모두 다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가 막혀 있었는데 어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앞으로 달려나갈 지금 그런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1차에 이어서 저희 2차 저희 커뮤니티 구성 발표 준비를 건축사님께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10년 아파트를 저희가 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걸 우리가 가져오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모두 다 1년 동안 연구해온 자료를 오늘 상당히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축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224-22 송재현 건축사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유튜브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 1,500 가까이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냥 되는 대로 막 하고 이랬는데 이게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다른 지구에서도 막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점점 이 책임감의 어떤 그런 상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 설계팀에서 이걸 만드는데 한 20번 정도 수정했어요. 저희 설계팀에서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면서 처음에 막 만들다가 이게 이것도 좀 너무 센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수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제됐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른 데랑 이렇게 많이 비교해서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성수 사지구 커뮤니티의 계획 및 활용 방안이죠. 사실 커뮤니티는 요새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요새 만드는 아파트가 요즘에 올수록 점점 커뮤니티의 세대당 면적도 커지고 커뮤니티에 갖고 있는 이 수준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파트가 커뮤니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미래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데 수영장 갈 거, 뭐 피트니스 다른데 돈 내고 할 거 이거를 다 우리 단지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공동으로 쓰는 거는 최대한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한 3, 4개월 후면은 설계자 선정을 할 텐데 이때 조합원분들이 설계자 선정을 하실 때 이제는 다 이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안 됩니다. 우리 집이니까 야 내가 내 집이라면은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뭐 3개가 올지 4개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요즘에 조합에 아주 유명한 설계사무실도 오고 건설회사도 뭐 메이저 회사들만 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고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조합장님도 계속 만나는 회사들이 연락 오는 회사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큰 회사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 성수 사지구의 이 비전이 높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포럼 할 때랑 지금하고는 사실 저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을 가질 것인가, 우리 이 커뮤니티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나중에 설계사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한 표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설계를 잘해야 그대로 시공사가 하는 거니까 설계 때 설계사가 그만큼 가져오는 계획안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지구 커뮤니티를 위한 타 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보시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조합원의 커뮤니티 수요 조사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공된 신축 단지의 커뮤니티 비교 분석.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단지들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LCT 더샵, 트리마제, 압구정 3구역 계획안, 개포, FDH, 그 다음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사실 요거는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원베일리는 10년 차이 나는데 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0년간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걸 좀 이해하시면은 어떤 우리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첨단 르엘이 있어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르엘이 있고 요즘에 아주 핫한 포지스 한강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지구 커뮤니티 적용 계획의 주요 검토 사항하고 배치 동선 및 주요 차량 사항하고 49층과 77층의 기거 검토 사항까지도 넣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끝부분에 굉장히 아주 미묘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좀 잘 봐주시고 의견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지구 공동 커뮤니티. 공동 커뮤니티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죠. 1번. 2번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돈이 많이 들거나 효율이 낮은 거는 이건 시설에서는 가급적이면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좀 적게 들면서 조합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구성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저희는 이제 타 사업장의 사례 분석한 후에 이것이 좀 우리한테 알맞은 시설 위주로 도입을 해야 되겠죠. 막 아무거나 막 해도 된다 이건 아니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고 많이 써야 될 거 그런 거. 이거는 타지구 사업장들의 사례에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래에는 조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공간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100이라면 나중에 생각해서 한 10% 정도 더 둔다. 뭐 물론 돈은 좀 더 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래 수요를 대비할 거냐. 그것도 좀 분석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요 조사 분석입니다. 우리 사지구 조합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중요하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이 사지구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은 1번이 한강조망 특화사시 역시 선택을 잘 해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한강조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천정고 특화죠. 이게 2순위가. 그래서 3m 천정고.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를 생각보다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밥 먹는 게 역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특화. 저희는 이제 35평 기준으로 2.6대 광폭 주차.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나중에 좀 드시고 또는 이제 좀 이렇게 여자분도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운전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도 우리가 법적으로 요즘에 2.5m인데 차들도 좀 커지고 물론 작은 차도 있지만 그래서 2.8m를 평균으로 보고 한 3m까지도 보겠다. 그래서 한 3m 정도 되는 거나 전기 충전칸은 세대당 한 대 정도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나중에 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은 뭐 커뮤니티 특화 계획은 뭐 천정고가 좀 높아야 되고 뭐 실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끊을 것인가 그 이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조합원들의 수요.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게 너무 적게 내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한 번 할 거는 아니고 한 5번 정도 할 거거든요. 나중에 시공사 선정 전까지. 물론 심의도면이 이제 올 6월 달에 설계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서부터 한 4개월 동안 막 엄청 달릴 거예요. 그럼 그때 수요조사를 거의 뭐 매달 한 번씩 해서 여러 번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조합원들의 의지가 이렇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전순위로 가면은 1순위로 가면은 그거 위주로.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합원들이 어떻게 원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35%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제가 보기엔 한 70%는 내주셔야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야 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되죠. 이제 다음. 네, 이게 아까 창호를 쓰셨잖아요. 창호. 근데 최근에 뭐 이건 사실 제가 다 뺐는데 최근에 아파트 준공한 게 막 이런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창호가. 이 창호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갈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조망 창호로 굉장히 좀 크게 하는데 이렇게 막 창호가 깨지거나 이렇게 결로가 생기거나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분리발주해가지고 시공사가 아닌 다른 손이 끼쳤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공사들한테 맡겨서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한테 일괄로 하자를 보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절대 분리발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군가 해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합원들도 그렇고 절대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게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들어가는 아주 범용,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심각한 거는 시공사에서 모든 하자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요거는 딱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네. 요거 보면은 이제 각 신축된 단지들의 커뮤니티 면적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보시면은 반포, 뭐 개포, 뭐 이런 데 지은 거는 한 평이 안 돼요. 한 평이. 그리고 좀 괜찮은 거. 요즘에 진 DH 자이가 2.73. 그렇죠? 그 다음에 리버파크가 아리팍이 1.2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원베일리가 요게 좀 커요. 2.83.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죠. 원베일리가. 그래서 원베일리가 보니까 아리팍보다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리팍은 이 워낙 자기가 가진 이 레벨이 있어서 그런지 안 떨어지더라고요. 원베일리보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베일리가 2.83. 이 갤러리아 폴에는 뭐 워낙 그 옛날에 졌지만 그 세대수가 작은데 그래도 좀 크죠. 트리마저가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가 트리마저의 한 2.5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대수가 688인데 2.5평이다. 뭐 마포 뭐 이런 데는 사실 한 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조그맣게 있는 거죠. 뭐 사우나 좀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압구정상구역인데 이거 4,294세대인데 3.54예요. 이따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해요. 3.54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자, 저희는 1,4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세대당 4평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 세대의 창고를 2평 정도. 세대,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한 2평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크면 좀 더 크고 작으면 조금 작겠죠. 그래서 세대당 지하 창고는 꼭 그 별도로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좀 이렇게 주차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세대 창고를 만들어서 각 세대가 짐 같은 거를 좀 넣어둘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자, 첫 번째 이제 기대가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부산 LCT 더 샵입니다. 아파트가 882세대, 레지던스가 562세요. 요건 85층인데요. 요건 설계는 한국의 제일 큰 회사인 사무설계, 그 다음에 SOM이라고 미국 회사예요. 이게 초고층이다 보니까 미국 회사를 코업을 시킨 거죠. 그리고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 개의 엄청난 동이 있는데 요게 아파트 2동이에요. 요게 85층, 요게 101층입니다. 요게 레지던스하고 호텔이 들어가 있고 요게 아파트가 지상부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지던스도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아파트 커뮤니티가 훨씬 시설이 좋아요. 레지던스는 이제 임대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부분 임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시 거주가 되는 게 아니죠. 빌려도 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항시 사는 사람들이 레지던스를 이 커뮤니티를 잘 쓰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영장도 있고 뭐 조경도 있고 그렇고 요 위에는 조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앞에 볼록 튀어나온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인피니티 풀이 있고 조경 같은 게 있고 뭐 피트니스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에다 지어서 그런지 이 피트니스하고 사우나 이런 게 지상에 있어요. 지상에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바다도 보고 막 되게 좋겠죠.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용적률만 아니면 야 이거 운동하고 사우나 하면서 한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야 이거 어디 내놔도 좋겠는데 사실 압구정도 이 피트니스가 지하에 있어요. 압구정동을 보시면 용적률 때문에 그렇겠죠. 지하로 내려가야지 지상을 한 평이라도 더 팔아먹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강을 남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한강을 착 보고 하면은 좋긴 할 텐데 이게 돈이 거기서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음. 네, 보시면 요게 아파트고요. 요게 이제 레지던스인데 보시면은 요 아파트에 대해서
전 세대 오션 뷰 확보를 위한 그 주요 조망 포인트를 잡아서 다 요거를 상중하 해가지고 각 세대마다 모든 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저희도 설계사무소가 정해지면 이 3차원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 조합원이 내가 추첨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예상되는 게 내가 추첨한 층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원이, 나 갔는데 영 다른 뷰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지구 쪽도 일부 좀 보일 수도 있고, 이쪽에 광진구 쪽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옆동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다 좀 이렇게 리얼 뷰로 좀 할 수 있도록 뷰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그건 설계 회사에 필히 그런 것들을 시켜서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뷰 시뮬레이션을 해서 각 동마다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요게 요 7층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7층에 호텔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썼는데, 요게 이제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이제 세대에 비해서는 작은데 굉장히 이 지상을 잘 이용해가지고 피트니스라든지 이렇게 사우나라든지 요게 게스트룸이에요. 재미난 게 여기 손님이 오시면 여기 이제 예약을 할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칠 날 우리 손님 5명 옵니다. 그럼 여기 좀 작게요. 예약을 하면 요런 데서 손님들은 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놀다가 여기 와서 손님들이 자고 가는 거죠. 그럼 호텔비 낼 정도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손님들이 와서 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다른 단지들도 요새 보면은 이 게스트룸을 굉장히 특별하게 잘 꾸미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족 손님들이 오거나 친구 손님들이 오거나 오셔가지고 우리 단지에서 이렇게 놀다가 잠자고 간다. 되게 좋잖아요. 요즘에 손님들이 오면 방도 사실 집까지 와서 잠자고 좀 불편하니까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LCT의 이게 인피니티 풀이에요. 인피니티 풀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물 끝선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물 끝선이 바다랑에서 이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물 끝이 이렇게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인피니티 풀이죠.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발리나 요즘에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인피니티 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목욕탕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탄 내려가면 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좀 우리 한강을 좀 제대로 좀 본다. 근데 이제 저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맨 꼭대기에 들어갈 것인가, 중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더 아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안 할 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뷰가 한 10층 정도 높이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LCT가 이 인피니티 풀이 한 10층 정도 높이에 있는데, 이게 딱 가면은 수영할 때 바다랑이 시선도 좀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높이 있는 인피니티 풀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한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강이 좀 바로 앞에 있으려면 좀 한 9층, 10층 이 정도 높이에 인피니티 풀이 있으면 좀 좋을까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이제 설계사가 어떻게 제안을 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좋다면 조합원님들이 표를 주시겠죠. 이제 앞으로는 조합원님 한 분들의 표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네, 다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우나나 샤워부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LCT 더샵의 사우나고요. 그 목욕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리마제예요. 이거 아주 디자인도 잘 되고 돌도 쓰고 마치 우리 요즘에 아주 프라이빗 골프장 같은 데 가면 샤워가 이렇게 개인 샤워실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오픈된 게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해놨잖아요. 이거 보면 80년대 목욕탕 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는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는 좀 이렇게 아주 좀 돌도 좀 좋은 거 쓰고 타일도 아주 멋있게 좀 해서 좀 이렇게 목욕하는 것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좀 그래야지. 이거는 좀 군대에서 쓰는
샤워실 같아요. 저도 군대에서도 샤워도 해봤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놔야지 좀 뭔가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럽다는 거죠. 물론 이게 돈은 좀 더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돈이 든다는 게 공용으로 쓰는 공공의 것은 우리 입주민 전체가 쓰는 거니까 거기에는 조금 비용을 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개인으로 쓰는 거 막 집 안에 이런 건 각자 고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어찌됐든 이 커뮤니티, 공공으로 쓰는 여러 가지 그 용도의 이 기능은 조금 고급스럽게 해야 오랫동안 유지도 되고 디자인도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도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물어보셔서 조합해서 제대로 야 이게 디자인 이것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나중에 수준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네. 야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조망 사우나거든요. 요즘 이제 포제스 한강이 여기 한강이 쫙 보이는 한 4층 높이 정도에서 쫙 한강이 보이는 조망 사우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요쪽에 있는 거 요건 밖에서는 안 보이는 유리인데 안에서는 밖에 보이고요. 그러니까 좀 괜찮죠. 시원하고 이게 바깥에 멀리 바다도 보이고 우리는 한강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주요 포인트로 해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굉장히 좀 이 수준 높은 시설들이 도입이 돼야 나중에도 누가 와서도 우리 집을 살 때, 혹시 이제 팔 때나 세를 줄 때, 이런 거를 보고, 좀 제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좋게 쓰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녁 때, 여기 아파트 사이에 야경이죠? 이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스러운 게, 용적률이 좀 들더라도, 요런 정도는 할애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 밑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쪽쪽쪽쪽 해가지고, 작은 평형이 좀 들어가게 하고 그 위로 얘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조경하고 인피니트. 그러면 요거는 용적률에 안 들어가잖아요. 요 아래는 임대나 작은 평형수를 좀 넣어주고. 근데 거기서도 한강은 딱 클린뷰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사가 잘 풀어서 우리가 정말 야 이거 진짜 쓸만하다 그러면 뽑아줄 수도 있죠. 누가 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정보가 나가면 설계사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네, 요거는 프리마드입니다. 688세대고요. 49층입니다. 요건 뭐 히림이나 나우동인 ANU 등이 이제 관련이 돼 있었고, 두산중공업 건설부문이 했어요. 두산중공업이 이거 말고 트리마즈를 다른 데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것만 남아서 유일하게 성공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도면에 이게 여기가 요 레벨이 이 강북 강변도로의 레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층인데 쭉 다 1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사가 있죠. 그래서 여긴 높고 여긴 낮은 거죠. 이게 높은 1층, 낮은 1층. 그래서 이렇게 구릉지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를 갖고 이 레벨을 서울시에서도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높은 게 강변북로랑을 맞춰라. 그리고 이 아래는 지하가 된다. 그리고 도로는 이렇게 가서 이 건물이 뚜껑이 덮여진 거죠. 이렇게 데크가. 그리고 여기서는 밑으로 쓱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래층 동이 있고 여기서 이쪽 도로 쪽하고 섞이는데 여기는 이 체크가 잘 돼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체크 카드를 딱 대야 문이 딱 열리고 그러면 입주민들이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다음. 이제 이거는 여기 지하 1층입니다. 이게 지하 1층인데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여기가 지하 1층이고 여기가 이제 지하 1층에 여기 관리실 같은 거. 여기는 지상이 됩니다. 이 단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변북로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맞췄는데 이 높이가 강변북로의 레벨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가 1층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요 경사진 곳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층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층이 레벨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는 겁니다. 트리마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차장 쭉 가려고 이렇게 여기 내리면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여기가 카페테리아인데 요 카페테리아에서 음료수 같은 거 사가지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뭐냐면 저 스카이 커뮤니티로 올라가는 스카이 카페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카페테리아가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서 음료나 먹을 걸 사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가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스터디 카페가 있고 이쪽은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저기 피트니스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입구 부분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님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게 저게 운영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여기는 이제 신세계 푸드가 하는데 신세계 푸드가 계속 새 메뉴도 개발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명절 때 되면은 특별 메뉴도 하고 그러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대표들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협상을 또 뭐 한 2, 3년마다 하죠. 그러면 야 음식값 얼마에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중보다는 뭐 약간 싸게 시중하고는 같지는 않고요. 조금 약간 싸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식사도 잘 나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막 조리가 막 바로 돼가지고 다른 데는 케이터링 해가지고 음식이 식은 게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조리를 직접 해가지고 내놓는 카페테리아다. 그러면 훨씬 좋죠. 막 뜨거운 음식 막 튀긴 거, 뭐 이렇게 조린 거,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니까 1층과 지하가 이렇게 구성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아마 이렇게 구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1, 2, 3 지구가 워낙에 높게 그라운드 레벨이 정해지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은 한 6m 정도 레벨인데 여기 6m보다 한 3, 4m 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2개 층 정도를 커뮤니티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하지만 지하 같지 않은 지상 같은 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마제 도면을 잘 보면 우리 4지구하고 이 어느 정도 이 서로 컨센서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샘플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죠. 지하 보시면 뭐 주차가 이렇게 쫙 돼 있고 막 여기 피트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세대 창고가 될 수가 있어요. 세대 창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렇게 주차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주차시키기 괴로우니까 여기다가 피트라고 써놨지만 다른 아파트들은 이런 데다가 세대 창고를 넣어가지고 저기다 쫙 그 창고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동마다 세대 창고가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내려왔는데 세대 창고 일로 가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동마다 여기에 세대 창고가 이 동에 세대 창고가 여기 다 있는 거죠.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거기에 이제 층별로 다 이렇게 분할해서 놓는 거죠. 그러면은 세대 창고도 무난하게 배치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골프장입니다. 여기가 2개 층으로 된 골프장이요. 그리고 여기가 요 엘리베이터가 그 커뮤니티, 스카이 커뮤니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요게 매 층마다 다 연결이 된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저 스카이 커뮤니티로 한 번도 안 쉬고 쫙 올라가는 거죠. 63 빌딩처럼. 그럼 우리도 좀 약간 그 뭐죠? 이 전망 엘리베이터 같은 거 놔가지고 올라갈 때 쫙 전망 엘리베이터로 스카이 커뮤니티까지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시면 요게 거꾸로지만 요게 남쪽, 이게 강쪽이고요. 요게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카페테리아예요. 여기가 피트니스고 그리고 여기가 사우나 스파고 여기가 비즈니스 라운지 북카페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는 이쪽에 두고 시끌벅적하고 물 쓰는 거는 이쪽에 둔 거죠. 그래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락커가 여기 있어서 물 쓰는 거를 여기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거는 막 움직이는 거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카페테리가 있고 이쪽으로 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쪽에 뭐 라운드라이, 뭐 주민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트리마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카페테리아인데 공부상 지하입니다. 근데 지상이죠, 거의. 여기 지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 인테리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트리마제의 카페테리아의 인테리어를 한번 숙지하시고 다른 단지, 다른 지구들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이따가 나올 거니까 트리마제가 얼마나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했는지 잘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런 천정 해놓은 거, 기둥에 이런 거 해놓은 거, 요 가구들, 요 조명들 이런 것들 한번 잘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밥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조리한 음식이 막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반드시 요리가 가능한 주방이 필요하다. 주방을 꼭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식음료 수요층이 지나갈 커뮤니티와의 동선 연결 사이에 이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이 카페테리아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도 장사를 하죠.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식자재 동선 모든 동에서 접근이 그러니까 어느 동은 이게 오는데 10분 걸리는데 어느 동은 1분 걸린다 이러면 안 되니까 다 한 비슷한 시간에 이 카페테리아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를 서로 이렇게 고려해서 카페테리아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어느 동은 되게 멀면 밥 먹으러 갈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신경질 나잖아. 쟤는 금방 먹는데 나는 맨날 시간 많이 걸리고 좀. 네? 이것도 이게 북카페 이런 건데요. 이거 잘 보시면 인테리어 자재 선정의 중요성. 그러니까 칼라, 채도, 조명기구, 가구까지. 요거 트리마제인데요. 요거 모노님이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오늘 올린 거, 며칠 전에 다 한 건데 이거 보시면 가구나 여러 가지 색채 쓴 거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요즘에 지은 것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조명 같은 거,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 이거 커튼 내린 것들, 이런 거 다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인테리어 디테일에.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가구 같은 것도 아주 색깔을 잘 썼더라고요. 컬러를.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짓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사실 이 정도보다 못해요. 그래서 트리마제가 1억 1천, 1억 2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 사람들이 10년 전에 이미 나름대로 굉장한 이 공을 들여서 커뮤니티를 마감을 한 거죠.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짓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이거보다 썩 좋지 않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저 체육시설인데 여기 아까 스포츠 피트니스인데 빛이 쫙 들어오죠. 여기 지하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만큼 막았죠. 이게 안 막으면 지하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거의 지상 같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할 건지, 용적률을 조금 쓰더라도 한 9층으로 가서 운동할 때 한강을 보고 싶다. 이런 분도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500평이다. 그러면 500평이면 1억이면 5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스러운 거죠.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은 저게 장기적으로 피트니스라든지 이런 사우나 이런 게 진짜 한 7, 8층에 있어서 한강이 다 보이고, 우리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이 아니라면 저건 당연히 지하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한강이기 때문에 한강을 보면서 운동한다? 한강을 보면서 사우나를 한다? 이거는 좀 다르죠. 입장이. 사실 저도 고민스러워요. 저게, 과연 우리가 몇백억 쓰면서 저걸 놓고 이 집의 가치를 높이느냐, 아니면 일반 분양을 팔아먹을 때 500억을 포기하느냐. 사실 되게 고민돼요. 조합원분들도 만약에, 저게 한강을 보면서 운동할래? 아니면 500평 주고 저기 지하로 갈래? 사실 이게 분분하실 거예요, 의견이. 사실 만만치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이렇게 바로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저 시설을 지하로 넣을 거냐? 아니면 지상으로 올리면서 진짜 단지에 거기 가니까 운동하면서 한강을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압구정도 안 그렇거든요. 압구정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구정도 다 지하로 갔어요. 거기도 물론 거기는 제가 보기에 평당 1억 5천 이상 가니까
그게 내려갔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스페셜리티하게 접근한다라고 보면은 이거 지상으로 과감히 올려서 나중에 정말 돈이 된다. 저게 단지의 가치를 높인다. 한강에서 유일하다. 아, 저기 그 첼리투스가 저기 지상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첼리투스는 1대1 재건축인데 거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운동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고 어떻게 갈 건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거 골프장이에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서울에 하나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하에 2개 층에 딱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쇼게임 하시고 여기서 저기 장타 연습하시고 이게 한 30m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보통 이 낮은 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답답한데 여기는 이 트리마제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으로 삼고 있대요. 지하 이 2개 층으로 골프장을 한 개. 네, 네, 다음 압구정 3구역인데요. 여기는 진짜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4,294세대 이 70층입니다. 이게 여기가.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도로 쪽으로 가면은 좀 낮춰라. 도로 쪽에 너무 높은 게 있으면 위압감이 생기니까 단지 가운데는 70층이고 여기는 한 30, 제가 보기에 한 4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여기 동호대교고 여기 성수대교고 쫙 여기 올림픽대로가 있죠. 뭐 근사하죠. 희림건축에서 했는데 아직 희림건축은 우리한테는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오겠죠. 또 해보려면. 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 꺼내봤는데 외부 발코니 적용 사례 디자인이에요. 보시면 발코니가 요게 2개 층이 뚫어져야 돼요. 2개 층이. 요거 잘 보시면 2개 층이 뚫어져야 인정을 받아요. 면적에서 빠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개 층 놓고 가운데 놓고 2개 층 놓고 가운데 놓고 요렇게 단단단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막 머리를 엄청 썼어요. 여기 UN 스튜디오라는 유럽 건축 회사가 했는데 거기 그도 굉장히 디자인을 잘해요. 싱가포르 같은 데도 막 디자인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 올라가고 이쪽도 단 올라가면서 인면이 변화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저층부가 낮아요. 아니 저층부가 뚱뚱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층부로 가면 좀 얇죠. 이건 구조적으로도 저 밑에가 좀 두껍고 위에가 좀 얇은 게 구조적으로도 좋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 설계사무소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구조도 이런 거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두껍고 넓고 여기 세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세대가. 그리고 위에는 좀 큰 평형이 들어가고 우리도 아마 저런 거랑 비슷한 형태가 띄지 않을까. 밑에가 좀 뚱뚱하고 위로 가면 좀 얇고 그래야 구조적으로 이렇게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정이 이런 디자인들이 물론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압구정 3구역은 주민들이 거의 이 디자인을 거의 유지하면서 갈 거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현상 설계 때 저희는 최소한 조금 바꿀 안을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바뀌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현상 설계 때 최대한 우리가 조금 고칠 수 있는 안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폼을 많이 줘야 되겠죠. 설계 회사들한테. 그래야 그 사람들도 나중에 헤매지 않으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그래서 집주인이 똑똑해야 된다는 게 집주인이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져와 그러면 나중에 막 다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런 것들은 유의해달라. 딱 그렇게 지침을 주면 설계회사들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원님들 그런 것 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게 이게 다 그런 거랑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네,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커뮤니티 시설 면적의 93.4%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는 지상 같은 지하로 계획해 조합원 사용 지상 주거 면적을 극대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압구정에서. 자, 단지 출입구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 중정을 중심으로 시원하고 친환경적인 조합원만의 공간으로 계획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거리가 먼 거 막 이렇게 한 게 핸디캡이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동이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가깝게 이 가급적이면 여기로 접근을 빨리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일로 가려면 멀지만 그래도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는 좀 괜찮다. 네?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용하기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빈 통 있죠. 빈 가게 같은 거. 그게 우리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라. 여기. 이게 이렇게 가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분양하겠죠. 이게. 근데 사실 요거는 망할 확률이 커요. 나중에. 왜냐하면 여기 장사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을까?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물건 좋은 거 사려면 현대백화점 가고, 뭐 압구정에 있는 사람들이 뭐 파리 가서 사겠죠. 뭐 여기 와서 잘 안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또 명품 거리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과연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올까?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아니, 저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되게 중요한 게 요 지상같이 다 썼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지하를 왜 그렇게 많이 이게 압구정도 이미 이렇게 파고 있어요. 압구정도 지하를 이게 15,000평을 팠어요. 어마어마하죠. 커뮤니티가 15,000평이에요. 세대당 3.54평.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4,300세대인데 4,300세대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10,000명이 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쓰려면 사실 여기는 이게 돗대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모노님이 사실 여기도 살고 LCT도 살지만 1,000세대를 넘어가서 1,500세대를 넘어가면 이 커뮤니티가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죠. 2,000세대, 3,000세대 가면 줄 서는데 2시간씩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3,400세대니까 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운영도 잘 되고 그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는 사실 이런 거 쓰려면 수영장 요만한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 쓰려면 저 목욕탕이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할지 남의 일이니까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네. 다음. 네, 여기 보시면 이 라운지들이 다 이렇게 컨셉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웰컴 앤 레스트 존 해가지고 쉬는 멀티미디어, 영화관, 어쩌고 카페 이런 게 있고 이쪽은 주로 운동하는 시설. 요 위에는 액티브 앤 플레이 존. 그래서 골프 연습장, 축구장,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쪽은 에듀케이션 앤 키즈. 이게 이제 여기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기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여기 쉬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컨셉을 가진 조닝이 돼서 이렇게 각 커뮤니티가 구성이 된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하고 좀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은 좀 여유 있게 갖는.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넣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니까 여기 다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쓰려고 할 때는 벌써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겠죠. 또 예약 번호도 빨리 안 올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점이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결국은 이거는 다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카페도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케이터링 한다 그러면 케이터링은 벌써 음식의 맛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는 이유가 갓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인데 케이터링은 이미 식잖아요. 음식도 맛도 없어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봅니다. 이게 여기도 너무 높잖아요. 6m씩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게 냉난방 할 때 이게 아마 고착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높이도 좀 적절하게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그걸 좀 찾아내서 한 4m, 4.5m, 조금 더 하면 한 5m. 그래서 이렇게 좀 천정도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천정을 좀 해서 인테리어를 좀 하면 좀 높고 낮은 데도 있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무슨
여기 삼성동의 별빛마당 거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름에 냉방비 엄청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 이제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으로 넘어왔는데 개포 프레지던스인데 3,300세대예요. GS인데 아 이거 어마어마하죠. 저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보는데 아 이게 좀 너무 절벽 같더라고요. 막 너무 막아놔가지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좋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뭐 그래도 요즘 최근에 입주한 단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센터고요. 자이언 스터디, 자이언 그 뭐 스컬처. 제가 보기에 여기가 임대 같아요. 임대 쪽은 커뮤니티랑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좀 단점이 있고, 이쪽은 뭐 잘 구성이 됐는데, 뭐 나름 뭐 이렇게 가깝게 서로 이렇게 나눠서. 근데 운동하는 게 주로 여기 있고, 여기 공부하는 거, 이쪽에 영화관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운동하는 데죠.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 카페테리아 있고, 이게 저는 이 로비에서 이 카페테리아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벌써 따로 떨어지면 얘는 운동하러 갈 때 이렇게 운동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카페테리아는 카페테리아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벌써 저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사 먹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페테리아가 요 로비에 같이 붙어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목마른데 커피 마시고 막 하려면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귀찮다고 벌써 운동하고 막 하고 힘든데 그냥 가버리지.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어디 있지? 이거 돈이 되는 곳인가? 이거 괜찮은 거. 그래서 이거 보면 들어갈 때 이런 거 낙하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이제 운동시설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뭐 전반적으로 그런 구성 중에서 저는 그게 하나 약간 아쉽다. 보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터디 공부하는데 아이들 공부하고 요건 영화관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인피니트 풀이 좀 웃기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음. 예. 여기 보면은 아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자이언 센터의 카페테리아예요. 이거하고 아까 트리마즈하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차이가 나는데도 아까 한번 보실까요? 저기 트리마즈 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저기 돌려서 아까 잠깐만 그냥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고 아까 트리마즈로 아니 앞에 하나 더. 네, 여기. 자,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다 갖다 놔도 10년 전이거든요. 어디 갖다 놔도 야, 이거 뭐 좋은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라는 게 또 있어요. 뒤에 가면 최근에 한 원베일리 카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아, 이거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다음. 아까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수영장은 뭐 비슷하게 돼 있고, 요거는 보니까 여기 좀 천정고가 답답하다 그래요. 벌써. 그 다음에 이 천정 조명이 인테리어가 이게 무슨 별로 이상해요. 이게. 이거 보면 아까 트리마제는 뭐 조명도 멋있고 뭐 이런 것도 디테일도 있고 뭐 천정도 높고 낮고 이런데 이게 좀 이거 얼마 전에 입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실 여기 깔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트리마제하고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인피니티 풀 한번 보시죠. 이게 목욕탕이죠, 이게. 이거 인피니티 풀이 아니에요. 그냥 옥상 목욕탕이라고 써야 되는데 인피니티 풀이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인피니티 풀은 사실 이게 없어야 돼, 턱이. 그냥 이렇게 해서 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것도 물로 끝나서 넘어가야 돼요, 물이. 그래야지 저쪽 산이 보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약간 이거 조합해서 이거 설계 이대로 놔둔 게 저는 조합이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똑똑해야 돼요. 인피니티 풀은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기 와서 사진도 찍고 쫙 해서 저기
인스타에도 좀 날리고 이래야지 집이 좀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트리마제 맨날 연예인들이 인스타 사진 찍잖아요. 그게 다 저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인스타 사진 찍으면 좀 약간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이거 안 썼는데, 옛날에 이거 비 많이 왔을 때 막 잠겼잖아요. 뭐 어디라고는 못하겠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주차장에까지 물 들어가서 차 막 다 잠기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거 토목, 우리 저 이사님 중에 설계팀에도 그 토목 기술사분 계신데, 이런 거 철저히 아주 해야 되겠다고. 물 처리, 장마철 물 처리, 뭐 겨울에 뭐 이런 것들, 결로 뭐 이런 것들. 이거 보고 좀 그렇더라고요. 신축한 아파트가. 네, 다음. 네, 다음은 진짜 서울에서 제일 큰 개포 DH 퍼스트야 6,700세대 현대건설 35층. 저는 요게 이제 35층인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여기에 좀 해서 가운데 좀 한 몇 개만이라도 50층이라도 가면 이게 건물이 한 15%, 20%는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단지인데. 네, 다음. 네, 이거 뭐 어마어마한 단지에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라고 하면 요 커뮤니티는 이쪽이고요. 요 커뮤니티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골프, 운동, 피트니스 센터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피트니스 가려면 가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골프예요. 골프. 여기가 골프. 골프 치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 있는 사람이 골프 치려면 여기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단지가 너무 크니까 이런 단지들은 운동하려면 여기 농구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냐? 농구하러 가려면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사람은. 그러니까 이 단지가 너무 크면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막 3,000세대 이렇게 막 되는 거는 커서 좋긴 한데 관리비 좀 적게 나오고 해서 좋긴 한데 저게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뭐 요즘 둔촌 주공도 그렇고 너무 먼 거예요. 막 커뮤니티 요즘에 커뮤니티 이용 많잖아요. 사우나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뭐 피트니스도 그렇고 다 굉장히 매일매일 가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멀면은 괴롭단 말이죠. 제일 좋은 건 엘리베이터 타고 탁 내려오면 바로 뭐 카페도 있고 바로 수영장도 있고 바로 뭐 골프도 좀 가고 그게 한 1,500 전후 세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퍼져 있는 거 말고 이게 우리처럼 높게 솟아 있으면 쫙 내려오면 뭐 바로 운동도 하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뭐 나가서 건물 나가서 한참 걸어가고 이러면 벌써 이용 빈도가 확 떨어지죠. 효율이.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맨날. 그래서 저게 진짜로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정말 이렇게 잘 모여서 동선을 짧게 해야 된다. 동선이 짧아지는 게 좋다. 근데 또 동선이 짧은 게 단지가 커지면은 여러 개 해야 되니까 여러 개 하면 인건비도 많이 들지. 또 시설비도 많이 들지. 이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사지구가 그런 면에서 저는 1지구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게 1지구는 나중에 그거 3,000세대 들어온다고 하나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급화 단지 중에 큰 세대는 없어요. 저기 아리팍도 1,600세대예요. 아리팍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사실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예. 다음. 네, 뭐 이런 거는 다 뭐 잘 돼 있어요. 시설들은 뭐 다 잘 돼 있고 한데 이 주민들 숫자보다 현저하게 적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이거 3,000세대, 6,000세대인데 이거는 트리마지하고 비슷해요. 트리마지 600세대인데 6,000세대 있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여기가 크죠. 더 많죠. 근데 이 평균 면적이나 또 이게 기계가 또 좀 안 좋아요. 트리마지는 기계도 진짜 좋아요. 되게 좋은 기계들만 갖다 놓고 그래야지 이게 고장도 안 나고 운동할 때 무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고급화시킨 단지가 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서포, 겔포, 그 다음에 트리마제, 뭐 이런 데. 그래 이런 데가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게 주민들 만족도도 높아요. 왜?
그만큼 좋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저번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잘 좀 감안해 두세요. 다음. 네,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단지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뭐 영화관, 뭐 음악 연습실, 뭐 코인 세탁실, 공용 오피스 뭐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거 뭐 다 돗대기 시장이죠. 안 봐도 비디오니까 한번 뭐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네, 요거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갖고 봐야 돼.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1612세대입니다. 38층. DL 건설입니다. 보시면 한강변이 저는 원베일리가 여기 있지만 요게 훨씬 더 덜 답답한 게 원베일리는 한강 바라보는 게 좁아요. 이게 10년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신축인데도 평당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1억 1천이면 1억 2천이에요. 10년 차이 나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경 써서 잘 했다는 거죠. 네. 다음. 커뮤니티를 보면 요거는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커뮤니티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쪽에 뭐 필라테스 골프장 있고 여기 뭐 탁구장 있고 주민 라운지는 여기 있고 뭐 하늘도서관은 여기 있고 뭐 키즈 카페는 여기 있고 실버 케어 센터는 여기 있고 뭐 막 전부 너무 분산되어 있잖아요. 각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사람이 꼭 상주해야 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사람이 상주해야. 그러니까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 실이 많아진다는 거죠. 좀 저게 집중돼 있으면은 인건비도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고치는 거 뭐 관리 이런 것도 적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고 이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이 빈대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다 저기 맥심 커피 꽂아놓고 알아서 쓰세요 이런 데가 많다고. 저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점도 있어서 요즘에 압구정 보면은 다 이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하는 거죠. 이게 다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처럼 이렇게 막 너무 분산시키면은 이게 좀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고치는 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것도 공사할 때도 한 군데만 공사하면 되는데, 이거 공사할 때 여기 해야 되고, 여기 해야 되고, 여기 막 해보세요. 뭐, 인건비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 좀 잘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보시면 뭐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운영자가 없이 운영되는 실이 많은 거예요. 저기, 아리파는. 뭐, 겉으로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인원도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 시설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막아두고 막 이러고. 막 고장나고 이러니까 어떨 땐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상황이 되니까, 썩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분산시키니까요. 네. 다음. 네, 이런 건 뭐 다 지금 쓰는 시설입니다. 네. 다음. 네, 이것도 골프장도 보면은 뭐 퍼팅 연습장 이렇고 뭐 타석이 이런데 이건 골프존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런 것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좀 아까 트리마데처럼 막 30m도 좀 쳐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여기도 잘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단점은 이 빛이 잘 안 들어와요. 운동시설 할 때 빛이 좀 쫙 들어와서 환기도 잘 되고 이게 열이 나니까 기계로만 열시키기도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놓으면 환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환기가. 빛이 들어오는 것도 아까 쫙 쏟아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리팍이 잘 해놨는데 지하 이용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쉽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요거 이제 10년 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10년 후로. 이게 이제 원베일리인데, 원베일리 지난번에 잠깐 이제 보셨잖아요. 원베일리 지난번에 잠깐 보셨는데, 아리팍이 넓은데 요거는 요거밖에 안 돼요. 한강변인데. 여기 한강변. 그러니까, 뭐, 아리팍이 거의 이거의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리팍이 가격이 지켜지는 이유가 그만큼 이 원베일리보다 아리팍이 여유가 있어요. 동간격도 좀 넓고 커뮤니티는 사실 좀 다른데 어찌됐든 한강도 더 많이 보이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요거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 단지 이게 이제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단지예요. 원베일리가. 그래서 이쪽으로는 뭐 이제 교육 뭐 주민 교육 시설이 있고 이쪽으로는 스타트업이 있고 이쪽으로는 교육, 이쪽으로는 주변과 연결된. 그래서 이 배치 계획이 그런 거에 맞게끔 커뮤니티를 이렇게 외부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성공적이진 않아요, 지금. 제가 이유 설명드릴게요. 다음. 자, 이게 지금 한강 가는 길입니다. 한강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쪽이 한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아리팍 쪽이고. 근데 이 스카이 브릿지를 지금 막아놓은 거 아시죠? 저 스카이 브릿지를 공공에 개방한다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스카이 브릿지. 그런데 공공에 개방하려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강에서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막 죽치고 앉아서 외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고 막 해보세요. 뭐 여기 관리가 안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서울시에서는 열어라 했는데 이 스카이 브릿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꺼놓고 있어요. 못 가게. 저게 좀 사실 안타깝죠. 쓰면 좋은데 또 막 하면 입주민도 아닌데 와가지고 저기 앉아서 막 자기네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입주민들은 또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1, 2, 3지구가 그거 아시죠? 1, 2, 3지구에 이 스카이 카페로 올라가는 거를 개방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공공 통로에 있는 동에 커뮤니티로 올라가는 거는 공공 개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타는 거예요. 이 공공 보행로에서 딱 열어놓아서 이건 서울시에서 아마 틀림없이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강변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한강들을 같이 볼 수 있게 해라. 이거 골 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주민도 아닌데 막 가서 막 외부 사람들이 막 그거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사진 찍고 막 난리. 인스타로 뭐 이렇게 외부에 알리는 건 좋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입주민이 아닌데 막 아무나 타가지고 막 올라가서 뭐 같이 막 마시고 하면 입주민으로서는 조금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스카이 브릿지가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사시는 분 이렇게 근처로 소리 주문해서 저도 이렇게 귀로 들었는데 저게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 개방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1, 2, 3, 4지구 중에 공공 개방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거는 4지구가 유일하고 1, 2, 3지구는 공공 개방을 엄청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나중에 인센티브 받으려면 개방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문 닫으면 맨날 가. 그래서 저기 원베일리는 과태료 낸대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면 그냥 내고 안 한대요, 개방.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단지로서는 손해죠, 손해. 쓸데없는 돈을 막 과태료로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조금 다행이죠. 예. 보시면 여기도 이쪽은 주로 이제 이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 문화센터 같은 게 있고요. 이쪽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게 있는데 뭐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이런 게 있고 이쪽은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분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은 이제 이런 게 요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보면은 여기에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운동시설도 있고 막 그런데 역시 이것도 운동시설이 지하가 좀 암흑이다. 그죠? 지하가 암흑이잖아요. 여기 지하 2층인데 게다가 여기에 또 카페가 주방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거죠. 케이터링 서비스. 그러니까 그거는 트리마저에서 사는 입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게 케이터링을 안 하고 조리한 음식을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 수준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여기도 그래도 그나마 아리팍하고는 좀 다르게 중앙에 이런 것들이 운동시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는 거다. 근데 이쪽은 그래도 이 아리팡 뭐 이런 데, 펜타스 이런 데서 쓸 텐데, 요쪽이 좀 문제예요, 요쪽이. 왜냐하면 여기 막 한강 가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도 많거든요, 요새도.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 관리할 때 굉장히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요게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스카이 브릿지인데, 이게 한강이 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살짝살짝 주민들만 좀 쓰는데, 개방을 실제로 안 하고. 뭐 다른 데 보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일반 뷔페 식당 같죠? 아까 트리마제하고 어떠세요? 느낌이? 이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 봐도, 아까 트리마제 햇빛 쫙 들어오고, 뭐, 폼나는데, 여기는 무슨 뷔페 레스토랑 같아요. 저거는 좀, 트리마제를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요즘에 이제 뭐 좀 최근에 아주 그 고급화된 그런 좀 커뮤니티나 뭐, 저기 한남 더 힐이라든지 라인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왜냐면 이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아주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컬러, 제대로 된 조명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조경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컨셉들인데 우리도 이제 이런 컨셉들이 적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가까운 청담 뇌엘이죠. 청담 뇌엘이 이게 한강변이 이렇게 있는데 한강변이 이쪽이잖아요. 근데 두 동밖에 안 돼요. 한강 면왕길. 이 안쪽은 이거 한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260세대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한강변은 여기도 뭐 한강뷰 뭐 그랬는데 한강뷰는 제가 보기에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윗동네고 여기가 아랫동네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가 높거든요. 여기 홍실 아파트 있는 쪽이 높아요. 거의 한층 반 정도 높은데 여기가 낮고. 그래서 여기다가 커뮤니티를 이쪽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지의 단면을 따라서 놓은 거죠. 근데 여기는 이게 불행히도 데크로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게 데크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여기도 쫙 해서 뭔가 이렇게 열려질 텐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썩 좋지는 않죠.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 조망권 관련으로 조합원 간에 분담금 분쟁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무작위 추천 방식이 아니고 군 배정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추첨하고 뒤쪽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이쪽에 배정받게 추첨을 한 거예요. 그게 군 배정 방식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뭐 30층이냐 뭐 60층이냐 70층이냐의 문제지 한강이 잘 보이는 거는 다 확보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원님들이 몇 층에 가느냐가 문제지 한강은 잘 보일 거다. 그럼 나중에 한강이 어떻게 보이느냐만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죠. 그거를 감안하시면. 그래서 이 소송이 있었대요. 이 앞동하고 뒷동하고. 그래서 그때 한강뷰의 가치가 한 6에서 8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강이 이렇게 잘 보이면 안 보이는 데보다 최소한 7, 8억 이상은 이익이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게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골프장 증설 관련으로 설계 변경을 진행해서 비용이 뭐 500억인가 600억인가? 그러니까 물론 커뮤니티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적으니까. 근데 특히 골프장 같은 게 너무 협소해서 이런 것들 막 하는데 롯데하고 한 5, 600억 정도의 그 공사비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 손을 대면 골 때리게 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시공자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막 붙이는 거고 우리는 고쳐주세요 이러고 돈 더 주고 그러면 총회해야 되고 조합원들 뭐 이거 얼마예요? 뭐 조합장도 일 잘못했다 뭐 막 이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다음.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윗동네 아랫동네죠. 제가 보기에 아랫동네 약간 싫을 것 같아요. 윗동네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재밌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물을 빼고 여기다가 저기 식당을 한다고 이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물을 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물 빼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건 진짜 건설회사에서 완전히 그냥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속이는 거라고, 이건. 눈속임. 분양할 때 이거 눈속임이거든요. 이런 걸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 예, 자, 이게 이제 요즘에 핫한 포제스예요. 포제스인데 128세대 세동이에요. 15층. 85가 1억 1200인데 18대 1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야, 저는 저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대형 평형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 분양인데 저건 아마 분양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 광진구잖아요. 임대는 없어요. 근데 8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말 제대로 고급화 시켜놓으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1억, 선분양으로 해서 1억으로 간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고급화 제대로 해놓고, 주차 제대로 해놓고, 딱 막 매스컴에 성수도 뭐 엄청나다, 막 이렇게 해주면, 막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파트들이 진입도 그렇고, 저층부에 들어가는 이 입구도 그렇고, 이거는 마치 무슨, 일본의 무슨 아주 굉장히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주차가 세대당 2.87대, 커뮤니티가 7.5평이에요. 어마어마하죠? 7.5평? 천정부는 2.7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 3m로 가는 것보다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조망 사우나가 아까 그런 보이는 게 있고, 화장실이 8호 타입도 3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있는데, 여기는 금고도 있어요. 금고. 그 다음에 내장재는 지메티, 가게나우, 제시, 바카라, 믹샤, 없는 게 없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조합원은 저렇게 안 가더라도 일반 분양부는 정말 좋은 거 해놓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일반 분양은 맨 1단부터 시작하겠지만 모델하우스는 5단을 해놓는 거죠. 야, 그리고 이거 1억 1000이야. 우리 60평짜리 있는데 1억 1000 받을래. 그러면 대신에도 70층이나 이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살짝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호를 해놓고 1억 받으면 60평짜리는 1억 1000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전략은 좀 제대로 해놓고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자, 나중에 비례율 계산해서 조합원 분담금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조합원 간평을 세게 해가지고 아예 높이는 거죠. 지금 일지구가 약간 그런 전략인데 제가 보기에 충분하게 그 전략은 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포제스의 저런 걸 보면서 고급화된 주택, 이 세큐리티가 잘 갖추고 이 고급화된 주택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를 시장의 동향을 잘 봐야겠죠. 압구정사도 임대가 180세대가 있어요. 압구정도. 근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분산은 다 돼서 뽑히겠지만 거기도 거기는 이제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아마 여기처럼 억대를 못 하겠죠. 그럼 거기 로또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일반 분양.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세게 부르고 그냥 좋게 해놓고 세게 팔아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여기 보시면 되게 잘했죠. 평균가가 이렇고 36억, 7억씩 되는데 44억이 되잖아요. 요즘 변경된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외상 가고 했는데 일반 분양은 적어도 이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근데 이거 보시면 포제사가 이게 최초에 이 정도로 계획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84짜리가 37억 잡았었는데 44억을 분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18대 1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하고 요거는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들여서 팔겠죠. 미분양 시키는 게 작전이니까. 네, 그렇게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 적용 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인데 1번이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시설인가? 요청이 없는데 막 넣을 수는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다 찬성하셔야죠. 그 다음에 운영관리가 효율적인가? 그 다음에 각 동선이 연계가 효율적으로 잘 돼 있는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대주택 지난번에 이제 우리 조합원님 하는 얘기하셨는데 액티브 시니어 시설의 전용은 어떻게 요즘에 요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거는 현상 공모 전에 서울시에 한번 가서 만나보고 요것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 좀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임대시설을 액티브 시니어 시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조합 등기도 나고 이랬으니까 정식으로 서울시에 가서 조합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임원들하고 가서 서울시랑 협상을 이제 해야 될 거로 봅니다. 만약에 임대시설이 액티브 시니어 시설로 가능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면 100%는 아니더라도 뭐 30%나 뭐 몇십 프로만 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줍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자양동에 신청기획안이 나왔는데 우리 사지구가 여기 있어서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양동이에요. 자양동인데 보시면 여기 앞에 건물이 뭐 와다다하게 있죠. 이건 이제 한강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여기도 50층인데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껴놨는데 이제 요거도 이제 옛날 거 이제 붙여놓는데 이제 좀 뭐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뭐 하겠죠. 뭐 일지구는 뭐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총회 한대는데 뭐 나름대로 본인들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각자 그냥 알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잘 계획을 해서 좀 폼나게 좀 설계안을 뽑아가지고 서울시랑 진짜 막 좀 주고받고 해서 최대한 좋은 계획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좀 했는데, 자, 이게 서울시 아닙니다. 요게 4호씩 50층이에요. 요게 200세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00세대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요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갤러리아 포레의 주동 배치예요. 갤러리아 포레가 요게 100평짜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층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6가구나 7가구는 들어갑니다. 한 50평형, 뭐 40평형, 뭐 30평형도 있을 수 있고요. 저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갤러리아 포레를 갖다가 놨어요. 한번 놔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갤러리아 포레가 중심하고 중심이 이제 서울숲 가서 한번 보세요. 95m예요. 요 중심하고 요 중심이. 그리고 트리마제가 앞 건물의 요 차이가 59m입니다. 60m죠. 그러면 갤러리아 포레가 훨씬 더 넓게 떨어져 있죠. 30m나 더 넓어요. 그러면 이게 갤러리아 포레를 집어 넣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6가구, 6세대짜리고 얘가 6세대짜리 아니면 얘가 8세대가 돼도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얘가 6세대짜리를 봤을 때 이게 이제 100평이니까 100평짜리가 요걸 잘라가지고 6개 넣으면 6가구짜리가 한 50평짜리가 6개가 들어가니까 그럼 요게 몇 세대가 되냐면 한 450세대가 나와요. 77층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얘를 만약에 뭐 8호짜리로 한다. 8호짜리는 사실 좀 많긴 한데 요거를 8호짜리 하면 얘가 600세대가 넘어요. 그럼 요 두 개가 1000세대예요. 자, 그러면 400에서 500세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물이 한 3개나 4개, 우리는 이거 100m, 그러니까 95m가 차이가 나는데, 요걸 조금 조절하면 얘가 조금 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조금 올 수 있고, 여기도 좀 달라붙어야 되고, 여기도 바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여기 뭐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요. 이쪽으로, 낮게. 한 20층, 30층짜리가. 여기 달라붙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잘하면 3동, 조금 더 하면 4동으로 될 것 같아요. 만약에
6호 조합으로 하면 아마 4동이 될 것 같아요. 얘가 6호, 여유 있는 6호 조합이에요. 이게 100평짜리가 3개가 붙는 평면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이거랑은 얘가 작은 거지만 이 뒷동에서는 한강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건물에 가려서. 우리가 원하는 건 클린하게 한강을 보는 거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막 보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막 보이면 한강 뷰가 여기서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천세대가.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아파트조차도 클린 한강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랑 협상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 우리는 임대 아파트도 한강뷰가 나오게 할 거다. 그럼 서울시는 뭐 깜빡 좋아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야, 그래서 벤치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커뮤니티를. 그래서 요거는 77층인데 스카이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냥 이건 얘입니다, 얘.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요건 6호 조합으로 보고요. 요거는 8호 조합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는 8호 조합은 좀 볼륨이 크니까 거기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놓는 거예요. 맨 위에. 그리고 여기에는 45층, 여기에는 35층. 왜냐면 일조권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45층짜리인데 펜트하우스가 있고 35층인데 펜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로비 및 카페테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설계사에서 나중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여기가 우리 중심이 되는 거죠. 로비가 있고 카페테리아가 있고 그래서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피트니스나 골프 연습장이나 수영장, 사우나, 운동하는 시설은 뭐 이쪽으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카페나 뭐 어린이 시설 이런 거는 이쪽으로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빨간 게 카페테리아 로비에서 스카이 커뮤니티로 직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한 2대 놓는 거죠. 막 63빌딩 올라가듯이 쫙쫙 올라가는 거를 여기다 한 2개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구성하면 물론 이건 뭐 이거보다 훨씬 좋게 해오겠죠. 압구정 아까 보셨지만 집중식으로 하되 건물 사이사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이쪽은 뭐 넣고 이쪽은 뭐 넣고 운동하는 건 주로 이쪽으로 놓고 수영장이나 뭐 라카룸도 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나중에 시설 놓고 하는데 이제 이쪽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막 다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이 4개의 동으로 만약에 우리가 뭐 1400세대를 간다. 그러니까 1400세대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전 조합장님 있을 때는 1600, 700세대로 간 건 소형평형을 많이 넣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계획을 짜보니까 1400세대로 했을 때 대형평형, 중대형을 40%를 넣는 거죠. 작전을. 그래서 그거는 비싸게 파는 거야. 1억 1000 정도 목표로. 그러면 84 미만은 60% 가는 거죠. 그러면 84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상황에 따라서 대형 평형을 고르실 분들은 어차피 그만큼 면적에 추가 부담금을 낼 거고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은 거기는 그냥 뭐 크게 돈 많이 안 들이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조합원님들이 어떻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비율은 바뀌어지겠죠. 근데 이 서울시의 큰 변경은 세대수를 낮추는 거는 10%, 세대수를 높이는 거는 30%까지 경미한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큰 평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세대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10% 이하로 줄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금은 세대수를 줄여놓는 게 좋겠다. 나중에 세대수가 좀 많아질지 그거는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로비와 카페테리아는 단지에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있는데 쭉 보면은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층, 요 고층동의 주동 사이에다가 한 8층에다가 피트니스를 넣고 싶다. 사실 그러면은 그게 좋지만 한강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계획도 가능하지만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500평 한다 그러면
진짜 500억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이게 굉장히 밀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정말 단지의 가치를 높이면서 뭐 종후 가치가 높아지게 할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자, 이게 이제 49층하고 77층하고 비교한 편인데요. 이거 정말 액면으로 쓴 겁니다, 저희가. 지금 뭐 요거는 뭐 49층에서 200m 이하, 50층 이상 20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강조망은 요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 3, 40% 정도는 클린 조망이 안 나와요. 조합원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모든 조합원이 클린 조망이 가능하다. 77층의 경우에는. 자, 그러면 뭐 요건 분양 수익이 상승하겠죠? 일반 분양은 당연히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동간격은 아까 보니까 뭐 이건 훨씬 동간격이 줄어들죠. 우리는 4개나 5개로 했을 때 동간격이 넓어지니까 쾌적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공사비는 49층 이하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이제 현대건설이나 뭐 이렇게 몇 개 회사 들어보면 15에서 20% 정도는 증가할 거다. 그러면 평당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거는 가정하는 건 아니고 직접 메이저 건설사한테 들은 겁니다. 한 1,150 정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1,200 정도 일단 이렇게 잡고 그럼 여기서 한 2,400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여의도 공작 기준으로 60개월인데 우리는 조금 더 듭니다. 한 70개월 정도 듭니다. 그래서 공사가 늘어나는 동안에 기간이 있어서 요거는 좀 핸디캡이 됩니다. 금리도 10개월 정도 더 걸리니까 약 한 1,250 정도 증가합니다. 금리가. 이제 이자 금액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고요. 인허가 절차는 소방 부분이 조금 피난 안전 추가 설치하는 게 있어서 좀 걸리는데 요거는 서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걸리진 않고 조금 더 걸릴 겁니다. 한두 달 정도. 자,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익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제가 계산을 좀 조합장님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만 7천 평 정도 되는구나. 우리가 용적률 300%로 계산했을 때 5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조합원하고 임대가 빠져나가는 게 2만 7천 평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에서 팔 수 있는 게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세대수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1억에 팔지 면적을 크게 해서 1억 1천에 일반 분양을 할지 그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평 정도로 판다고 일반 분양을 할 때 보면 평당 8천만 원 정도 본다. 만약에 이제 뭐 일지구랑 비슷하게 해서 8천만 원 정도 본다 그러면 우리는 1억이나 1억 1천까지 볼 수 있죠. 만약에 60평은 1억 1천으로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한 2만 평 할 때 이제 이게 1억 원으로 하면은 2천만 원에서 2는 4천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죠? 2천만 원 곱하기 2만 평이니까 이거는 뭐 계략 계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시면 저희는 뭐 만세합니다. 근데 계략 계산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요. 자, 4천억에서 2,400억 이거 빼야죠. 1,250억 빼죠. 350억도 빼죠. 아니, 1,250 빼면 350억 정도가 이익이 좀 더 돼요. 실제로. 물론 여기에는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거는 뭐 9천만 원에서 뭐 1억 된다고 해보시죠. 만약에 일지구처럼 지금 일지구의 계획대로 하면 아마 1억은 못 받을 거예요. 일지구가 커뮤니티도 좀 적고요. 그래서 50층이고 소형 평형 위주로 가면 틀림없이 1억은 못 찍는다고 봅니다. 9천만 원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정말 제대로 해놨을 때 뭐 10년 후 정도에 1억 3, 4천 정도? 주변에 뭐 아서포라든지 뭐 아니면 뭐 트리마자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글쎄요, 뭐 1억 3, 4천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84제곱을 84짜리를 했을 때 아서포나 트리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힐이나 라이온 한남이나 사실 뭐 갤러리아 폴의 같이 그 정도 가격을 받을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초 A급의 슈퍼
뭐 그런 쪽을 받을 수는 없지만, 자, 대규모 단지에서 트리마제급에서 트리마제가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수요층에서 최고 좋은 스펙으로 도전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 평형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그냥 뭐 부동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대충 계산한 거지만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일 거라는 것은 아마 조합원님들도 대충 예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 이건 뭐 한 7, 800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충분히 1300 받겠죠. 84짜리가. 지금 트리마제도 그 정도 받잖아요. 뭐 2억에 1300도 있고 4억에 1200도 있고 막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는 뭐 당연히 여기는 약간 영향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강변에 50층이 많아졌을 때 이게 원오브댐이면 사실 받죠. 영향을. 근데 온리 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온리 1, 2, 3 안에 든다. 그럼 사실 가격, 시장 동향의 영향을 적게 받는 건 맞죠. 원오브댐이냐, 1, 2, 3냐 이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원오브댐이 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억지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우리는 원오브댐이 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응? 온리 1, 2, 3에서는 놀아야지 저 최고로 인정받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오브댐이 되는 거 저 싫거든요. 좀 정말 제대로 인정받는 저 단지가 좀 됐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입주 시점에서는 49층은 흔할 겁니다. 진짜 지금 많이 흔할 거예요. 저 반포도 막 다 지금 50층 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희소성을 갖자. 원오브댐은 우리는 하지 말자. 이런 거죠. 네, 다음. 네. 오늘도 이제 길게 좀 길어졌어요. 사실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 반 가까이요. 뭐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번님들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남았어요. 좀 평형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라도 왜냐하면 이걸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조합원님들이 이 설계 공모를 뽑아야 되는 시점이 한 5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놓으시면 나중에 이거 누굴 뽑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 조합원님들이 나는 요걸 뽑아야지 그리고 이제 좀 믿어오면 조합에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좀 이게 나 이거 생각하는데 조합에서는 또 뭐가 좋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서로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한 거는 이 커뮤니티가 우리가 왜 커뮤니티를 고급화시키고 다른 단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놨을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향후에 커뮤니티를 어떻게 해야만 제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마음에 드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